안녕하세요. 증권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살까 말까에서 그동안 전문가들이 포착한 종목들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청환 차장의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9월 22일에 포스코케미칼을 매수했습니다. 포스코케미칼은 최근 전기차 소재 사업에 뛰어들었는데요. LG화학의 배터리 소재를 본격적으로 공급하면서 매출이 급증할 전망입니다. 목표가는 10만 5천 원 제시하셨습니다. 다음으로 9월 29일에 피롭틱스를 포착했습니다. 이 회사는 2분기에 상장 이후 가장 높은 영업이익률을 달성했는데요. 삼성 SDI향 디스플레이와 2차 전지 장비 공급이 지속되면서 기대감 오르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17,000원 얘기했습니다. 이어서 10월 6일에 현대모비스를 포착했습니다. 재작년 전동화 사업부 출범 이후 전동화 매출이 연평균 50%씩 성장했는데요. 실적 개선세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29만 원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10월 13일에는 풍산을 매수했습니다. 신동과 방산 부문 호실적이 예상되는데요. 계절적인 성수기로 방산 부문 실적 개선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3만 원 말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10월 21일에 SK하이닉스를 포착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가 고조되고 있는데요. 플레이스테이션 5가 하반기에 중요한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되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10만 원 이야기했습니다. 이청환 차장의 포착주들 오늘장에서의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포스코케미칼 현재가는 0.97% 상승한 72,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롭틱스 살펴보겠습니다. 0.39% 하락한 12,750원에 거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현대모비스 주가 함께 보시죠. 3.08% 상승한 25만 1,000원에 거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K하이닉스는 현재 0.76% 하락한 26,150원에 거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박정식 대표의 포착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9월 22일에 한국종합기술 선정했습니다. 국내 공공부문에서 발주하는 용역 수주를 통해서 매출이 발생하는데요. 최근 풍력발전과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4,600원 이야기했습니다. 이어서 9월 29일에 해인을 포착했습니다. 세계 최대 중장비 업체의 높은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방산과 그린뉴딜 등 여러 가지 테마를 보유하면서 주목받았습니다. 목표가는 5,500원 제시했습니다. 다음으로 10월 6일에 비피도를 포착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전문 업체인데요. 정부의 그린바이오 육성 정책의 수혜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24,000원 말하셨습니다. 10월 13일에는 현대제철을 매수했습니다. 국내 최대 전기로 제강 업체인데요. 수소 등 미래 신성장 사업에 꾸준히 투자하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3만 원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0월 20일에 윈팩을 선정했습니다. 이 회사는 반도체 후공정 패키징과 테스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미국 TST 주식을 취득하면서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2,000원 제시했습니다. 박정식 대표의 포착주 오늘장에서의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한국종합기술 현재가 짚어보면 4,0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주가는 그대로입니다. 다음으로 해인 현재가 살펴보시죠. 2.16% 하락한 4,980원에 거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피도 현재가 짚어보겠습니다. 0.56% 내린 17,8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대제철 현재가 짚어보겠습니다. 37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2.84% 하락한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윈팩 현재 주가 알아보겠습니다. 4.32% 오른 193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문가의 포착주들 정리해봤고요. 잘 체크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포착해 봐야 될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환 차장, 박정식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에 정수민 아나운서가 이제 지난 시간에 포착해봤던 종목들 쭉 현재가까지 리뷰를 해주는데요. 그중에서 우리 두 종목 먼저 좀 짚고 넘어갈게요. 이청환 차장, SK하이닉스를 좀 보겠습니다. 워낙에 이제 시장 분위기와 연동이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최근에는 낸드 사업 부문의 강화로 좀 어느 정도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현재 쉬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날 이제 인텔 쪽 낸드 사업 부분 10조 3천억 인수한다는 이슈가 나오고 나서 장중 9만 원 돌파이었다가 이제 그 조정 흐름이 나와 있는데, 이제 증권사 리포트 나온 내용들을 보면은 대체로 이제 그 10조에 대해서 가서 좀 비싸지 않냐 그런 내용들이 있었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낸드 사업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가 시장 점유율 5위고 인텔이 6위였는데 지금 인수를 함으로써 단번에 2위로 올라가는 퀀텀 점프를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중장기적인 시점에서 관점에서는 오히려 이게 이제 인수를
나쁘게 인사한 게 아니다라는 이제 평가가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시점에서 봐야 된다고 볼 수 있겠고, 현재 주가가 이제 거의 이제 상승 추세대 저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에서는 저렴하게 지금 오히려 더 매수할 수 있는, 지난번 말씀드린 것보다 오히려 더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가 올 수 있고, 반도체 업체 전체 중에서 3분기 영업이익 증가율이 가장 높은 기업이 SK 하이닉스입니다.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는 여전히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인텔뿐만 아니라 뭐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아마존 등의 화웨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 고객들, 그런 고객들도 이미 확보했다는 측면, 그리고 낸드 사업을 인수를 함뿐만 아니라 최근에 대만의 디램 공급사 나냐텍 같은 경우도 캐파를 축소함으로써 경쟁자들이 줄어들었다는 점, 그리고 내년 1분기에 반도체 업황이 이제 선행된다는 측면에서는 지금부터 저점에서 해야 된다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추세의 저점 구간에 있다.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SK 하이닉스 더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박정식 대표, 지난 10월 20일이었죠. 윈팩을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목표가는 2,000원으로 정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분위기 어떤가요? 네, 일단은 뭐 목표가 터치했고요. 장기적인 수익을 충분히 냈고 다시금 밀렸는데 아직까지 세력이 전혀 빠져나가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윈팩을 아직까지 좀 보유하신 분들은 지속적으로 보유 홀딩 가능하고요. 그리고 없으신 분들은 매수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약 1,880원 이하로 만약에 내려오게 된다면 1,880원, 1,800원, 1,730원, 3분할 매수도 바꾼 안전하게 한번 해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여기서 만약에 주가가 한 단계 더 상승력이 나타나게 된다면 2,400원 정도 선까지는 급등력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스윙 관점 또는 중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좀 끌고 가셔서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속적으로 이제 언급을 드리고 있지만 반도체 수공정, 이 패키징 테스트를 주력으로 하는 업체고 SK 하이닉스를 통해서 매출을 대부분 일으킨다고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는 건 결과적으로 SK 하이닉스가 덩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뭐가 되는 거예요? 호재가 되겠죠. 근데 SK 하이닉스가 지금 지속적으로 인수합병을 하고 있고, 거기다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까지 본격적으로 이제 착공에 들어가는 시기가 거의 도래했기 때문에 이 윈팩이라는 회사가 앞으로도 더욱더 부각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고, 대다수의 이 반도체 회사들은 자기 자산 가치 대비 한 2~3배 정도 올라가 있는데 윈팩은 아직도 2배도 부각을 다시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영업이익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직도 매력적인 종목이다. 언급드리고 알겠습니다. 네. 박정식 대표, 지금 음영 상태가 조금 고르지 못한데요. 저희 일단 포착주 얘기 나눌 때 그 중간에 한번 재정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분 전문가가 오늘 주목하고 있는 포착주 한번 만나볼게요. 오늘 어떤 종목을 관심 가져봐야 될까요? 공개하겠습니다. 네, 이창원 차장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고요. 박정식 대표는 한국수출포장이네요. 하나씩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상회할 전망이라고요? 네, 컨센서스가 3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지금 635억 정도 되는데, 최근에 증권사 리포트 나온 게 740억까지 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컨센서스가 전체적으로 이제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보통 실적 컨센서스가 상향되는 종목들이 실적 컨센서스 상회 또는 어닝 서프라이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3분기 실적주를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고 좀 의견 드리겠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그 민수항공 부분이 워낙 좀 불황이다 보니까 주가가 가지 못하고 지금 바닥권에서 계속 주가가 부진한 상태인데, 사실은 동사의 매출의 절반 이상은 방산산업입니다. 이 방산업 같은 경우는 코로나19에 대한 영향이 있을 거라도 우려가 있었지만은 실제 실적을 확인해 보니까 코로나19의 영향이 사실상 없었고요. 그리고 방산산업은 전통적으로 수주가 4분기에 하반기에 몰려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실적 강세, 대체로 하반기에 주가 강세 흐름이 나온 경우가 상당히 있었다는 측면이고, 또 방산산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경기 부양을 위해서 정부에서 자금 집행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현재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가지고 있는 분수 엔진이라든가 디펜스 사업 부분에 내수 마진이 좀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최근에 이런 주가 하락은 항공 엔진 부품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은 너무 과다하다.
이유는 그 항공 엔진 부품 매출 비중 부가 10% 이내인데 이것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못 가고 나머지 부분들 다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디펜스 수출 부분인가 뭐 하나 파워 시스템의 신사 부분의 모멘텀도 기대가 되고 있고 하나 정밀기계도 지금 중국 쪽에 생산이 증가함으로써 실적 개선이 예상이 되고요. 또 그 하나 테크윈도 CCTV가 회복이 되고 비용 절감으로 해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또 파워 시스템 같은 것도 최근에 유지보수 물량도 증가를 하면서 그러니까 그 항공 엔진 부품 외에는 다 좋은 상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올해 영업이익이 전망이 2,054억 정도 전망이 되는데 이게 이제 2010년도에 영업이익 2,000억대 이후에 지금 한 번도 2,000억대 가지 못했는데 올해 처음으로 다 2010년 이후에 첫 영업이익 2,000억대 기대가 되고 내년도 더 성장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영향이 있다 보니까 최근에 25,000원에서 26,000원 사이에 9월 중순부터 외국인들이 바닥권에서 지금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기관들도 굉장히 강하게 이제 수급이 들어오고 어제 오늘 이틀간 쉬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눌림목을 잘 이용해서 매수에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 2010년도 때 그 영업이 2,000억대고 올해 그 정도였는데 그 정도 주가까지는 가기는 좀 무리가 있는 거는 이제 그 지배주주 순이익 부분인데 당시에는 지배주주 순이익도 2,000억대를 유지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배주주 순이익이 대부분 그 연결로 많이 잡히다 보니까 한 1,000억대 예상이 돼서 거기까지 못하지만 주가 하방 경직성이 있고 더 이상 빠질 만한 자리가 없다라는 측면에서는 지금부터 저점 매수할 타이밍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저점 구간이군요. 26,050원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저가 매수의 타이밍을 잡아보면 좋을 것 같네요. 가격 전략 세워볼까요? 네, 저 26,000원 전후면 지금 충분히 바닥권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가 바로 좀 매수 가담해도 된다 말씀드리고 일단 그 전고점 라인이 31,000원 라인이 형성이 돼 있는데 대체로 그 부분이 다 그 좀 윗꼬리가 좀 많이 달려 있어서 일단 목표가 29,000원, 3만 원, 3만 원 정도 적정하게 잡아보고요. 3만 원 도달할 경우에는 목표가 상회 업무를 다시 한번 상황을 보고 의견 드리겠고, 선절가 같은 경우에는 크게 거기까지 오지 않을 거라 보고 있지만 좀 타이트하게 25,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워낙 저점 구간이기 때문에 손절가 이탈 가능성은 낮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 3만 원, 손절가 25,000원으로 잡도록 할게요. 자, 이번엔 박정식 대표, 한국 수출 포장을 오늘 주목하고 계신데요. 포장업체입니다. 어떤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네, 한국 수출 포장. 최근에 경기도 안산에 위치해 있는 그 골판지 원지 제조업체인 이 대양제지에서 공장 화재가 났었습니다. 매년 골판지 원지 39만 톤을 생산하고 국내 총 생산량의 7.5%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여기가 이제 불이 나면서 이 골판지 원지 가격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테림 포장의 테림 페이퍼가 16일부터 한 대략 가격을 25% 정도 인상을 했고, 그리고 아진 PMP가 19일부터 1통당 또 25% 가격 인상을 하였습니다. 거기다가 지속적으로 최근에 이 택배가 수요가 상당히 커지면서 박스가 많이 사용이 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 수출 포장이라는 이 회사를 우리가 좀 주목을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골판지 상자 및 골판지 원단 그리고 골판지 원지까지 일괄적으로 제조하고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이 골판지 원지에서부터 그리고 이 골판지 상자를 일괄 하고 있고 또 이 골판지 상자 공정에서 필요한 주 원료인 이 골판지 원지를 오산 공장에서 생산을 합니다. 그리고 안성, 양산, 대전 공장에서 골판지 및 골판지 상자를 제조 판매하고 있고 현재 이 순자산 가치가 2,518억입니다. 근데 현재 시가총액은 750억 정도로 상당히 저평가 국면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외인 프로그램 순매수력이 한 7일 정도 지속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자, 현재가 대비 주당 한 3% 정도의 배당률도 우리가 획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이 안정적인 영업이익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경기도 오산 누읍동 63,500m제곱 그리고 경기도 안성 32,335m제곱 그리고 경기 안산 주남동 4만 이렇게 대전 신일동까지 많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토지가
수년에 한 번씩 자산 재평가로 이 자산 가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산 메리트, 최근에 돌판지 원직 가격 인상, 게다가 저평가 메리트, 그리고 배당 메리트까지 갖고 있는 이 한국 수출 포장,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속적으로 이렇게 안정적인 영업이익 구조를 만들어 가고 있는 한국 수출 포장입니다. 가격 잡아볼까요? 네, 일단은 현재 가격 이하로 매수를 18,600원 정도 선까지 분할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18,600원 자리가 이탈이 나올 경우에는 뭐 단기적 손절 관점도 가능하지만 굳이 뭐 손절을 할 필요 없이 조금씩 분할 매수로 모아가는 전략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상태로 만약에 상승력이 나타나게 된다면 1차적으로 2만 원짜리까지 우리가 단기적 상승력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이제 2만 원짜리가 강력하게 돌파를 하게 된다면 2만 3천 원 정도 자리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18,600원까지 분할적으로 매수에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 2만 원 잡겠고요. 손절가 18,600원 지켜주시면 되겠네요. 오늘 이창환 차장과 박정식 대표 두 종목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